협력 개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의의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경력 개발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력 개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경력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전략적 부분과 그다음에 인사적 측면, 그리고 개인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력 개발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생 직장과 종신 고용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는 경력 개발이란 회사가 개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사내 성장 경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결합시킨 그런 활동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 전략적으로 의의를 갖게 되는데요. 경력 개발은 회사 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사업을 전개할 때 필요로 한 그런 인재의 모습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내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경력 개발 제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사원들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이 증대되고, 또 사업의 영역이나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경쟁 역량의 변화를 경력 개발 체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발전 경로의 선택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력 개발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경력 개발이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처한 외부적 또 내부적 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먼저 외부적인 환경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생활의 질을 추구하고 또 조직 간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남녀 고용평등법의 강화를 통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적 자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극대화는 종업원들의 잠재력의 극대화에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종업원의 경쟁력 개발은 이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경력 개발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화와 함께 개인의 이해를 증진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신세대 종업원들은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개인 중시의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에 대한 경력 개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질의 추구와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개발과 자율성 및 의미 있는 그런 직무 경험을 더 기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는 조직 구성원의 모티베이션의 일환으로서 경력 개발 제도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직 간의 이동의 증가 측면에서는 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이동이 증가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조직 간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직의 이동은 곧 경쟁력 측면에서 예기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경력 개발은 장기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 남녀 고용 평등법의 강화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신분 관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 개발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적인 환경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승진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또 직무 환경이 변화됨과 동시에 조직의 분권화 및 개인 참여가 증대되고 여성 인력의 참여가 증가되는 이런 내부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승진 정체의 심화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특히 중간관리층의 승진 정체로 인해서 중간관리층이 비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는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또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직무를 조직이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개인에 대한 능력 개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는 곧 기업 내부의 직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경력 개발 제도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통달하는 그런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함으로 인해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의 분권화와 개인 참여의 증대와 관련해서는 소유 경영체제의 바탕을 둔 집권적 조직관리 방식으로부터 현재는 분권적 관리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원들의 진로 내지는 경력 계획에 본인의 참여를 정당화시키고 경력 개발의 사고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심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 인력의 참여 증가로 인해서 여성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경력개발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개발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경력개발과 관련해서는 4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적성, 지식, 경험 및 기타 능력과 또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런 직무가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력개발의 골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승진 경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는 명확한 승진 경로의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기업의 모든 직위는 계층적인 승진 경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적인 직계를 이루고 그에 따른 승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력개발 기본 원칙으로서는 후진 양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력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후진 양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인재를 외부에서 스카우트하는 방법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에게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인적 자산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 원칙으로서는 경력개발 기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의 경력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은 기업은 승진 경로를 작성을 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갈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경력 기회를 적극 개발해야 하며 승진 경로가 어떤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기회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력 개발의 성공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경력 개발 제도를 도입한 것인가는 그 기업이 처한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경력 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경력 개발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 활동에 대한 물적, 심적 관심과 더불어서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중간 관리자들도 자기 부하 직원들의 경력 개발 문제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종합적인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 개발은 비교적 수준 높은 현대적인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인력 계획과 직무 분석, 또 인적 자원의 평가와 교육 훈련, 그리고 인사 고과와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등이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서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력개발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이 되겠는데요.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바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 3년에 걸쳐서 충분하게 기간을 잡고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에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력개발 업무의 독립부서화가 되겠는데요. 경력개발 업무는 조직의 위계성,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부서에 소속되어서 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사부서 내에서 경력개발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력개발부로 독립을 시키는 것도 고려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력개발 시스템은 실무관리자와 구성원 및 전문 스텝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상호 간의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신뢰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조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개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경력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경력개발 프로그램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력개발제도는 전통적 경력개발제도와 현대적 경력개발제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 경력개발제도는 인사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들이 바로 이 경력개발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개발제도의 더욱 유용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서서히 조직의 요구도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요구도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 경력개발제도와 관련해서는 종합평가제도와 또 경력개발자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종합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사고과나 심리 테스트의 결점을 보완하고 또 인간의 능력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발견해서 이를 육성 지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선발 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또 복수 기준과 복수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경력자 개발 프로그램은 각 계층 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순환, 상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력 개발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경력자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자 인재 목록 제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관리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또 이런 제도들이 바로 경력 자원개발 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경력개발 프로그램으로서는 기능개발 제도라든지 생애 경력개발 제도, 또 경력 행동계획 프로그램, 워크숍 활동 등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을 고려한 그런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을 계획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능개발 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선호하며 높은 직무 생활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장래가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경력 개발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바로 기능개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 경력개발 제도는 경력개발이 종업원의 일에 대한 경력뿐만이 아니고 종업원의 인생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우선 자기 자신의 특성이나 성격, 또 인간성, 흥미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미래 경력에다가 관련시켜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종업원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장기 목표를 수립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력 계획을 세우게 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경력 행동 계획 프로그램은 잠재력이 높은 그런 조직 구성원들을 선발을 하고 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인사관리 부서의 관리자를 선발을 해서 조직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경력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력 행동 계획 프로그램은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경력 지침서를 발표를 하고 구성원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희망과 조직 기회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취하는 가운데 경력 개발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워크숍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경력 개발 프로그램은 조직 실체와 관계되는 구성원의 기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워크숍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종업원들에게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또 본인의 자기 진술서를 통해서 스스로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이루고 창의적인 그런 계획 수립 능력 등을 양성시키면서 평가받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워크숍 활동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경력 개발의 의의와 더불어서 경력 개발이 어떠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력 개발의 의의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의미, 인사적 측면에서의 의미,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회사 내에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인사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경력 개발 제도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더불어서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인력의 양성과 이동, 전환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발전 경로의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비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비전과 조화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성장 경로를 선택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부적 관점에서 또 내부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외부적 관점에서 보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변화라든지 또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생활의 질을 추구하면서 조직 간의 이동이 증가되고 있고 또 남녀 고용 평등법의 강화를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신분 관리를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승진의 정체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의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조직의 분권화 및 개인의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성 인력의 증가들이 바로 내부의 환경 변화에 크게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승진 정체와 관련해서는 중간관리층이 비대해지는 중간관리층의 승진 정체로 인해서 비대해지는 그런 현상을 바로 이 경력 개발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국내 기업들은 경력 개발 제도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통달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조직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집권적 그런 조직 관리 방식이 지금은 분권적 관리 시스템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원들의 진로 내지는 경력 계획에 본인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조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성 인력의 증가들로 인해서 여성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력개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재적소의 원칙, 또 승진 경로의 원칙, 후진 양성의 원칙, 경력개발 기회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력관리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적성이나 또 지식이나 또 경험,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런 직무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승진 경로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경력관리는 명확한 승진 경로의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직위는 계층적인 승진 경로로 형성이 되고 또 기술되고 평가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후진 양성의 원칙으로서는 경력관리는 기업 내부에서 후진 양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유능한 그런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외부에서 스카우트하는 방법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력개발 기회의 원칙은 직원들이 그들의 경력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 승진 경로를 작성을 하고 기회를 찾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경력 기회를 적극 개발을 하고 승진 경로가 어떤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력 개발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잇따라야 되겠고, 종합적인 그런 접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또 경력 개발 제도를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경력개발 제도와 관련해서 경력개발의 업무를 독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개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경력개발 제도와 현대적 경력개발 제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 경력개발 제도에서는 종합평가 제도라든지 또는 경력자 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경력관리 시스템의 장점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대적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기능개발 제도나 또 생애 경력개발 제도, 그리고 경력 행동계획 프로그램, 워크숍 활동 등을 통해서 종업원 스스로가 스스로 경력의 기회를 만들고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경력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